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산업은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은 투자자의 선택이고 투자자의 몫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작가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이면서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벌써 웅달 책방 4번째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웅달 대표님이랑 이 암호화폐 시장의 지금 현재 현 주소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언제 회복하게 될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책이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인데요. 네. 요거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의 론칭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 강의를 위해 제가 알기로 정말 낮과 밤이 구분 없이 엄청나게 찍으셨다고 네. 수정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 많은 분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이 그냥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 이유도 많은 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좀 있죠. 여러 가지를 시리즈로 좀 디테일하게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이 코인발 부의 탄생, 100배 오를 암호화폐 투자법이라는 강연을 이 클래스를 런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호화폐를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말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이 암호화폐를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쓰면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고 해서 들어오시면은 이게 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빠른 정보들을 함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와. 오셔서 네, 네. 1,500명만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1,500분 빨리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좀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저자님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뭐 트레이딩 기법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 변화 그리고 거대한 그 물결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번에 나오는 책 암호화폐 트렌드 2023까지도 한번 구독하시면 보시면은 큰 도움 되지 않으실까요? 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그 커뮤니티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또 정보를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걸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종목 추천은 리딩방의 개념에 가깝고 그리고 너무 좀 위험하죠. 왜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 이렇게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산업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의 투자에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말 방법들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 트렌드 2023 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렌드 책이에요. 암호화폐 트렌드.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은 그 김난도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트렌드 책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걸 좀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싶어서인 거죠.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좀 해소하고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산업적인 측면, 즉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그리고 투자의 측면 이렇게 나눠서 좀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가, 이 채택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웹 3.0,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다오, NFT, P2E, X2E 그리고 각종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해서 정말 이 시장에서 필요한 여러 키워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 트렌드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관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 시장이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책을 5명의 저자분들이 함께 썼는데요. 이 책의 저자분들은 지금 시장이 기회라는 데 모두가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왜 기회가 되는지를 여러 가지 데이터와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이 기회라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5명의 저자분들이 동의를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는 중단기적인 부분들과 장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웅달님과 하게 될 이야기가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장기적인 시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나요? 저평가되어 있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사견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아마 시장을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산의 가격이 가장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씩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도 맞아요.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거의 바닥을 찍고 있다는 얘기가 맞거든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웹 3.0과 메타버스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키워드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웹 3.0에 대해서는 이게 뭐 마케팅 용어다 아니면 혁신적인 변화다 뭐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 웹 3.0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릴 텐데 웹 3.0이니까 웹이 붙어 있으니까 인터넷이 변화하는 거겠죠. 맞아요. 지금 인터넷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인터넷의 구조가. 그렇죠. 완전히 이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와.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상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렇지 않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중에서 앤드리슨 호로이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줄여서 A16G라고 주로 불리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웹 3.0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재 웹 3.0의 사용자 수가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 웹 3.0의 사용자 수가 한 500만 명에서 많게는 한 5천만 명 정도까지 그 정도 범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1995년에 인터넷 사용자 숫자랑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게 2031년경이 되면은 웹 3.0 사용자 수가 10억 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네트워크의 가치는 높아지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겠죠. 이걸 우리가 법칙으로 메트칼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용자 수가 직선적으로 늘어나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법칙이거든요. 사실 이 법칙들에 의해서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다 성장을 해온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과거 인터넷의 1995년도 시점이라면 지금은 당연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네. 지금이 시장의 진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더밀크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매체인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가 웹 3.0 기반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런 다오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시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봤는데 이게 요즘에 좀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굉장히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짧게는 보통 30개월에서 40개월 정도의 사이클이 있고 길게는 10년, 20년, 50년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긴 사이클이 50년 정도 되면 이 산업이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근데 인터넷이 태동된 지가 5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더 야. 오래됐어요. 더 네.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는 모바일 때문에 이 산업의 사이클이 더 늘어났다는 건데 원래 인터넷이 태동을 한 거는 1960년대입니다. 60년대에서 미국의 군사기관, 정보기관들이 활용했는데 이걸 1970년대에 민간에다가 슬그머니 풀어줘요. 그게 아르파넷이라는 건데 슬그머니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정부가 이거를 사찰을 한 거예요. 검열을 하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거를 정보를 절대로 사찰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벌어진 운동이 유명한 사이퍼펑크라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암호학이 태동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한 건데 이게 지금 50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 새로운 이제 변혁들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가 10년 이내에 뭐 17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얘기 너무 많이 네,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수치를 뭐 우리가 그냥 믿는 거는 사실은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문은 5천조라고. 5천조라고 하고 맞아요. 그 이상도 부르는데 사실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단순하죠. 메타버스가 그만큼 성장할 거라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세요. 메타버스가 지금 뭐 최근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자기는 10년 전에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메타버스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블록체인 때문이에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가 완전히 탈중앙화돼서 모든 메타버스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서버에 갇혀 있는 그런 메타버스의 개념인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메타버스의 지향점은 그걸 넘어서는 세상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현대차를 샀어요. 그럼 그걸 타고 뭐 부산도 가고 뭐 배 타고 뭐 제주도도 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페토랑 뭐 다른 메타버스 그 회사끼리 왔다 갔다 막.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려는 것들이에요.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한국에만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미국 여행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창출할 수 있는 이 경제 생태계, 경제적인 효과들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추상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체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산업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산업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내 언론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전해줄 수 있는 정보의 양에서도 한계가 있죠. 맞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나 아니면 외신들이 전해주는 기사들은 국내 기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미국의 인재들이 계속해서 크립토나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는 국내에는 전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블룸버그부터 뭐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산업에 관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우리가 이 산업에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이 시장은 간다는 거예요. 이 산업은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은 투자자의 선택이고 투자자의 몫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투자해야 되겠는데요. 아,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되지만, 근데 사실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이 기회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금만 우선 하이라이트식으로. 굉장히 좀 좋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그렇게 드릴게요. 하고 이제 조금씩 분할로. 뭐 네네. 이런.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회인 줄은 알겠는데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면은 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요즘을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이 겨울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보내면 말씀하신 대로 동상 걸리고 막 그렇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땅이 막 진짜 얼어붙고 그래가지고 이 현재를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한 8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옛날에는 막 80%씩 그렇게 떨어지고 했었어요. 마운트 곡스 거래소 파산됐을 때는 거의 뭐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잖아요. 가격 방을 잘 해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코비 리서치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MVRV 지표 말씀드렸던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 MVRV 지표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MV 시장 가치를 RV Realized Value 실현 가치로 나눈 값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가치이고 실현 가치는 계속해서 손바뀜을 계산한 가치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환산을 했을 때 이게 1과 3.7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아래면 저평가되어 있고 3.7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1보다 낮을 때를 매입 시점으로 보는 거를 MVRV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게 MVRVG 차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0.1 이하일 때를 매입 구간으로 보고 이때를 크립토 윈터라고 진단을 하는데 지금이 이제 그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크립토 윈터가 시장에 4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은 이 암호화폐 내부적인 요인이었어요.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건데 지금 이번 4번째 크립토 윈터는 거시경제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윈터인 건 맞지만 이 매크로 상황이 좋아지면은 함께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한창 바닥을 찍었을 때보다는 약간씩 또 이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약간씩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MVRV가 1 이하인가요? 지금은 이제 제가 완전 어제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약간 1을 약간 선회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싸긴 싼 거군요. 그렇죠. 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죠, 여전히.